일본 소식으로 오늘 BK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일본은 최근 들어 한국과의 직접적인 비교를 늘 당하고 있고 그들 스스로도 한국에게 추격당하고 따라잡혔다는 것에 분노를 하고 있죠. 허나 이것은 지금 당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최근 그들이 한국에 저지른 일에 대한 결과도 장기적인 심각한 위협이 될 상황이고 아울러 국가의 100년 대계에서도 그들은 한국에게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 정부가 우리에게 행한 수출 규제가 일본에게 장기적인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미국 퍼시픽 포럼 선임 고문인 브래드 그로서먼의 기고문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재팬타임즈에 실린 이 기고문에서 필자는 일본이 한국과 계속 무역 싸움을 한다면 심각한 장기적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한 작년의 일본 정부의 결정은 한국보다 일본에 훨씬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비참한 조치라 이야기하고 있는 필자는 이 조치가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우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 법원의 판결 때문에 홧김에 저지른 일인지 관계없이 일본의 회사들을 위협한 조치였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어 한국은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국산화를 성공해버렸고 일본이 가했던 제재를 약화시켰을 뿐 아니라 일본의 최첨단 비즈니스의 일부마저 손상시킴으로써 일본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일본의 명분 없는 수출 규제는 부메랑이 되어 일본 스스로를 다치게 하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한 국가의 100년 대계라 불리는 교육 분야에서도 일본은 한국이 앞서 나가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만 보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일본의 토요 게이자이는 일본의 온라인 교육이 형편없는 이유라는 기사에서 팬데믹으로 인해 서구권에서는 매우 신속히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온라인 교육이 2019년 시점에 비해 81.9%나 증가했다면서 결정적으로 한국은 4월 9일 이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었다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온라인 교육 비중은 고작 5%에 불과하다면서 디지털 격차는 곧 교육 자체의 격차이며 이는 미래 사회의 생활 격차로 이어지기에 현재 일본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이야기하는 기사입니다. 일본이 단순히 온라인 걱정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우리 정부의 뉴딜 정책 중에는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는 또 다른 혁신적인 교육 정책이 나오고 있으니 든든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제 디지털 초격차처럼 교육 분야에서도 일본과의 초격차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현재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미중 간의 충돌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 이슈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중국에서는 한국이 미국 편을 들 수 없을 것이라는 다소 황당한 장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태의 심각성을 보도하고 있는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중국은 국방, 무역, 기술, 미디어 및 외교 분야에서 긴장 상태에 있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거의 선전포고를 하는 전쟁만 아닐 뿐 대부분의 분야에서 날을 세우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최근 미국은 중국 해커들이 발각되자 그 명분으로 중국의 휴스턴 영사관 폐쇄를 명령하였고 중국도 이에 맞서 미국 영사관에 대한 맞불을 놓겠다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 대한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의 보도 내용 중에는 중국이 우리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것인지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사는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국 동맹은 실패할 것이라면서 서방 국가들은 미국의 반중국 정책을 공유하지 않을 것이기에 미국의 시도는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와 만나는 등 광범위한 동맹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미국의 행동에 중국은 불쾌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왕따시키기 위한 동맹을 하겠다는데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북경대학교 국제협력연구소 왕동 소장이 한 말에 한국과 관련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그는 현재 서방은 중국에 대한 입장이 분열돼 있고 EU와 미국은 매우 다른 견해를 갖고 있으며 아시아에 있는 미 동맹국들인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협력해야
팬데믹 이후의 경제 회복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달리 해석해보면 경제를 빌미로 한국은 중국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기에 한국은 미국 편을 들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대중국 무역과 우리 기업들의 사정은 현실이고 또한 무조건 미국 편을 드는 것만이 우리에게 능사는 아닐 수 있으나 중국이 이렇게 영자신문에서 대놓고 공개적으로 이런 언급을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대중국 외교에 대해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끝없이 중국과의 갈등을 만들어내야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트럼프도 참담하지만 은근히 한국은 무조건 자신들 편이라 믿고 있는 중국의 시선도 어이없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분 전환되는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서구권에서는 K-팝의 가치와 그 위력을 인정하며 이제 단순히 K-팝 아티스트들에게 열광하는 것을 넘어 그 산업 시스템과 문화적 측면까지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뮤직 엘라이는 세계의 음악 산업은 K-팝과 한국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나라는 기획기사에서 K-팝은 이미 전 세계를 삼켰다고 언급하면서 K-팝 시장, 팬과의 관계성 및 미디어 마케팅 등 다른 많은 세계의 아티스트들이 K-팝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보이밴드와 걸그룹이며 K-팝은 한국에 대한 최고의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있을 뿐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볼 때 K-팝은 2019년 기준 5억 5,700만 달러 규모의 산업이고 방탄소년단의 방방콘 더 라이브라는 언택트 비대면 콘서트는 1,8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K-팝 산업의 위력적인 특징으로 매체 통합 마케팅 및 서사적 세계관과 팬덤 마케팅에 힘을 들었고 언어 장벽을 돌파했다는 점과 SNS 활용의 표준을 보여주었다는 점도 주목하였으며 방대한 양의 콘서트를 무료로 배포하여 마블 유니버스와 같은 K-팝 유니버스를 만들어내어 거대한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탁월한 전략을 사용했다고 설명하는데요. 여기에 조명, 카메라, 리액션도 빼놓을 수 없다면서 한국의 K-팝 방송 시스템에 대한 부분과 K-팝을 기반으로 하는 수많은 국가의 리액션 유튜버들이 있음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외교 전문지인 디플로맷에서도 K-팝이 비대면 콘서트로 앞서 나가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K-팝 그룹들의 공연 예술은 팬데믹 이후로도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해냈다 극찬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은 전 세계 음악 예술인들의 공연에 악영향을 미쳤지만 방역에 성공한 한국과 한국 음악 업계 그리고 K-팝 팬들은 공연 예술을 유지하기 위해 동원되었다면서 현대자동차가 주최한 스테이지 X 드라이브인 콘서트와 K-팝에서 가장 성공한 두 기업인 빅히트와 SM 엔터테인먼트의 방방콘과 비욘드 라이브 등의 비대면 온라인 콘서트에 대해 주목하는 기사인데요. 단순히 온라인 공연이 아니라 증강현실 기술, 3D 그래픽, 팬과 아티스트 간의 대화형 라이브 영상 통화 결합 등 새로운 공연 문화의 시대를 열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팬데믹 시대로 인해 전통 방식의 콘서트가 중단되었지만 엔터테인먼트 회사, 개인 예술가, 팬들에 이르기까지 K-팝은 공연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았으며 이러한 콘서트의 발전은 K-팝이 시작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세계 음악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기사는 이야기하는데요. 선도형 국가를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주역은 바로 K-팝이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BK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